최근에 가장 큰 역대급 유입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이제는 가장 큰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올해 상반기에 비트코인 1억 간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정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맞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방송을 우리가 좀 좋은 소식으로 행복한 이 초록색 큰 메로나로 찾아뵙고 싶었는데 사실 지난 한 주간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조금 오르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만 불을 다시 탈환하지는 못했고요. 지난주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금리에 대한 이제 향후 향방에 대해서 발언이 너무나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좀 굉장히 컸고, 저도 좀 부랴부랴 이렇게 댓글에 좀 남기면서 저희가 그때 이 상승의 이 기세를 몰아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조금 과소하게 담았던 게 아닌가 해서 좀 조심스럽게 저희도 다시 초심을 갖춰서 좀 신중하고 객관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다 빠졌던 것 같아요. 좀 한 주를 요약하자면 어떤 장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 기준으로 지금 딱 화요일, 딱 일주일 정도 됐는데, 메이저의 부진, 그리고 신규 거래 지원 코인들의 약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비트코인이 일단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11% 정도 빠졌는데 촬영일 기준으로는 또 반등을 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이런 흐름이었다 정도 이해하는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이더리움은 2배 정도 가까이, 약 18%, 20% 가까이 좀 하락을 해서 4,000달러였던 이더리움이 3,100달러까지 내려갔다고는 그런 끔찍한 광경이 좀 펼쳐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라나 역시도 하락이 좀 적지 않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코인들이 하염없이 무너졌다. 하지만 오히려 이 움직임에 수이라는 코인이 굉장히 잘 견뎌줬다 라는 게 조금 주목해 볼 포인트였고, 수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별의별 크립토에서도 다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2024년에 솔라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프로젝트다로 지금 생태계의 다양한 토큰들이 런칭을 하고 있고 좀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럼 신규 거래 지원 코인의 강세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무브라고 하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상장됐던 좀 그래도 따끈따끈했던 UX 링크, 그다음에 모카, 이런 이제 다양한 코인들, 또 비썸 같은 경우에 특히나 디브리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류의 코인들이 그래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이 구간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무 좋은 상승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젠이라고 하는 그 그레이스케일의 베리 실버트의 코인,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있다면 DCG,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베리 실버트의 친애하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젠 코인인데,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해서 조금 시장 트렌드와는 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이게 최근에 이제 마지막 반감기를 지났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신청을 발표를 하면서 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서 그레이스케일의 움직임을 좀 여전히 좀 잘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그냥 한번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신규 거래 지원되는 이 토큰들은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 걸 봐서 이제 장세가 끝난 것 같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좀 섣부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조금씩 담아봅니다. 근데 아직도 혹시 여러분 빗썸에서 신규 거래 지원하는 코인들은 거래를 2일이나 3일 정도 연속 거래를 하면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 이게 안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샀다 팔았다만 해줘도 되시는데, 그런 것들은 좀 요긴하게 이용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거래량들도 여기에 좀 반영된 게 아닐까? 라고 한번 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비트코인이 10% 넘게 이제 좀 조정이 왔는데, 주체가 누군가요? 약간 파월 의장님의 발언으로 인한 리테일들의 패닉셀인가요? 아니면 기관들의 어떤 수요가 이제 더 이상 좀 줄어든 건가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바이낸스를 필두로 한 여객 거래소들의 좀 선물 움직임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넣은 것이 결국에는 ETF의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시장에 있어서는 ETF의 그런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비슷한 연장선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 순유출입을 볼 때 뭐 최근에 가장 큰 역대급 유입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이제는 가장 큰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시면 그 ETF 출시 이래 가장 큰 유출. 그래서 그 원화 기준으로는 9,700억 정도로 가장 큰 유출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주체가 누군고 하니 그레이스케일. 이게 GBTC가 아니라 BTC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아크 순으로 이렇게 좀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인 움직임, 차익 실현이 아닌 것이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고 CME의 그 선물 미채경을 약정 또한 1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CME를 계속 볼 때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은 캐리 앤 캐시 해서 이 CME에서 숏을 잡고 그 다음에 ETF 현물을 사는 이 차익을 먹으려는 프리미엄을 먹으려는 전략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지금 구간에서 청산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좀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 것 같다. 혹은 단기 차익 실현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드린 것처럼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크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소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연장선으로 뭐 지금 최근 자료들도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6개월 이하의 단기 보유자들의 그 매도세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좀 움직임에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요. 다음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6개월 이내에 그럼 단기 보유자들의 지금 움직임은 좀 어떠한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6개월 단기 보유자들의 그 평단이라고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해 보면 85,000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 구간에서는 원체인상으로는 좀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역설적으로는 요 정도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단기 보유자들이 1.3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3% 정도의 수익을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익절을 하거나 청산을 하면서 지금 1.13, 13% 정도로 이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상반기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 기술적 관점에서 이 지표 또한 지금 구간이 이제 지지를 받을 구간 정도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면 좀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좀 조정이 하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선이나 이런 구간들이 사실 뭐 단기 보유자, 장기 보유자 여러 개로 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조정이 온다면 어느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다면 또 어디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이것은 저희가 이 온체인 데이터에 기반한 저희 나름의 이제 분석이나 기준이므로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기술적 관점으로 접목하시는 게 맞고 근데 온체인을 보는 분들이나 또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하니까 이것 또한 컨센서스가 된다면 뭐 참고해 볼 만한 기준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빨간색 선은 단기 보유자 6개월 이하의 그런 움직임들의 평단가가 지금 85,000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1억 2천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차트에 원화 기준을 표현했지만 이것이 환율의 영향이라든지 김치 프리미엄에 따라서 이 변동이 방송 보시는 시점이나 그 특정 시점에는 더 그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좀 중요하게 볼 것이 이제 한 10만 달러 정도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저항 구간으로 작동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트뿐만 아니라 온체인상으로도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기준이 되는 그 금액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는 저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 좀 지켜본다면 201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차트의 기술적 관점인데 201선이 7만 달러 그러니까 1억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시면 뭐 8만 5천 간다 7만 간다 뭐 이러한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러한 이제 기술적 지표들 혹은 온체인으로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움직임의 구간들과 좀 맞닿아 있다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올해 상반기에 비트코인 1억 간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또 연말이 되니까 1억 간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되네요. 어쨌거나 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좀 크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차트의 고점에서 반등 되돌림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뭐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방송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좀 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좀 스케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쨌거나 지금 연말입니다. 다 뭐 미국의 기관 트레이더 분들은 휴가를 가셨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투자를 마무리하는 시기이지 지금 또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시기는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클 수 있지만 방향이 나오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했을 때 연말 연초 요 정도 큰 숫자 보면서 근데 물론 7만 달러를 가면 이거는 이제 상승이라기보단 하락에 가까운 움직임이다 라고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즘 큰 흐름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8.5만까지는 어떤 마음의 대비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보통 비트가 10% 빠지게 되면 알트는 20%, 30% 빠지는데 최근에 또 유독 많이 빠졌던 게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밈 시리즈들이 그냥 쫙 다 빨간색으로 떴어요. 그러면 이제 밈 시즌 종료로 끝내고 알트코인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밈은 아직 계속 갈까요? 여러분 저희가 그 별의별 크립토에서 슈퍼사이클이라고 밈코인 슈퍼사이클이라고 방송도 다뤘지만 역시나 주목을 많이 받은 만큼 조정도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밈코인을 그때 한창 떠올랐던 무라드라고 하는 인물이 그 스탑 트레이딩 and believe in something 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믿음은 좀 이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호차님은 사라지신 겁니까? 저는 믿음이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뭐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로 이제 가격적인 움직임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연초 대비 혹은 토큰이 런칭한 이후 대비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가히 압도적입니다. 사실 토큰 하나만 잘 매수했다라면 졸업이 뭐 우습지 않은 그런 뭐 10배, 100배, 10,000배 가는 움직임들을 보였던 코인이지만 최근 한 달의 움직임을 보면 평균적으로 최소 25% 이상 하락을 했고 뭐 중간값도 그냥 뭐 20%, 30% 정도가 거뜬히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이나 한 달 내내 뭐 3토막 나는 것도 뭐 무리가 아니었던 코인이 지금의 밈코인인데 근데 그럼 이게 밈코인의 호찬님 말씀처럼 밈코인의 문제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밈코인이 좀 솔라나 계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계열에 왜 이렇게 빠졌을까 하면 저 위쪽에 벤치마크라고 하는 칸을 보시면 솔라나 자체도 한 달 새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밈코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미 밈코인의 큰 그릇이 되는 이 우두머리 격인 솔라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솔라나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그냥 빠졌다라고 좀 밈코인으로 보기보다는 좀 솔라나 쪽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그 덱스라고 하는 거래량도 그 최근 새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11월 중순 18일 정도 그 주차 저희가 주 단위로 지금 거래량을 정리해 왔는데 그때 이제 104조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지금 12월 중순시 16일 정도에는 71조 정도로 뭐 거래량이 3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빠졌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이제 조정으로 좀 바라보면서 이 줄어든 거래량만큼 사람들이 안 팔 수 있는데 이제 파는 사람들에 따라서 가격은 이제 변동성은 더 심할 수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가 이렇게 많이 조정이 온지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럼 이 정도면 솔라나 다시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럼 참고될 만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나가 중요하다. 솔라나가 가야 밈코인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솔라나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저희가 늘 익숙한 프레임으로 자료를 또 준비해 봤는데요. 또
MVIB라는 게 일단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라고 해서, 그럼 솔라나의 지금 홀더들의 시장 평단가는 얼마나 될까? 지금 솔라나의 보유자들의 평균 그 구매 가격은 얼마야? 라고 한다면 지금 132달러, 뭐 약 19만 원입니다. 이게 환율에 따라 또 김프에 따라 이 금액은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약 20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지금 이 시장 참여자의 평균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라고 하는 MVIB를 기준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또 만들어 보면 이 어떤 구간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딱 중간이 되는 이 고평가냐 저평가의 기준값이 그 가운데가 195달러, 약 28만 원입니다. 30만 원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게 저항으로 좀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오늘 지금 방송하는 촬영 오전에 반등을 해서 이 지금 지지를 플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게 이제 또 주요한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고, 그 위에가 이제 259달러, 37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해서 뭐 요렇게 주요 구간들, 또 이게 만약에 하락을 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10만 원까지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 정도 봐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의 MVIB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 딱 기준을 놓고 본다면 많이 올라갔을 때 지금 2까지, 그러니까 2배까지 벌었는데 지금은 1.37 정도 해서 37% 정도 수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반기 움직임을 좀 보면 요 구간이 아까처럼 동일하게 딱 기술적 관점에서 지지를 좀 받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해주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솔라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 관점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솔라나 좀 담아볼 만한 시기다.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분할로 좀 지켜볼 구간이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그러니까 그 유틸리티 코인, 뭐 이더리움을 필두한 이런 코인들이 지금 또 최근에 많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제 30% 정도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 솔라나가 이제 또 야금야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솔라나가 사실 앞으로 가야 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ETF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가게 되면 또 굉장히 2025년에 좋은 동력을 좀 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기관들이 솔라나를 뭐 지켜보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을 다시 주목하거나 이런 ETF 관련된 새로운 소식은 좀 없을까요? 그냥 일단 솔라나 관련해서 그냥 좀 말씀드려 본다면, 솔라나에서도 이제 디파이들이 좀 더 흥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이더리움에서는 에이브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퍼포먼스를 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솔라나가 굉장히 커질 거라면 여기에 이 디파이 생태계 좀 중요한 프로젝트는 뭐가 있을까? 라든지 아니면은 그 솔라나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연결된 또 움직임들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좀 뭐가 있을까? 왜냐면 비트코인이 시총이 커졌는데 이거 이 디파이를 어떻게 돕는다든지 뭐 여러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만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공교롭게도 근데 저는 이제 ETF 관련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자산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희망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좀 올해를 돌이켜 보면 여러분 비트코인 ETF가 왜 됐을까요? 그레이스케일이 SEC와의 뭐 승소해가지고 판결이 좋게 나와서 됐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뭐 명확한 근거도 있지만, 저는 블랙락이 움직였기 때문에 좀 된 게 아니냐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블랙락은 정말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기관들이 호차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알트코인 ETF가 내년에 나올 것이다 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뉴스들의 호재로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블랙락은 어떻게 발언을 했는가 라고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ETF 관련돼서 이제 블룸버그의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 이 분이 트윗을 했는데, 그 블랙락의 ETF 전문가의 발언을 따서 블랙록은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블랙락은 비트코인과 ETF에 집중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신규 상품은 좀 출시는 어쨌거나 현재 기준으로는 지양하겠다라고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하셨다면 좀 아쉽지만, 그러면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제이 제이콥스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인가? 라고 해서 제가 트위터도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요. 이 X에서 이 계정 제가 지금 캡처해왔는데 여러분 뭐 검색하시면 바로 팔로잉 하실 수 있고, 최근에 그 2025년 ETF 관련된 전망을 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그 ETF 테마, 막 그 신규 섹터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막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낼 때 이분이 어쨌거나 총괄 블랙락을 대변한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어쨌거나 당분간 뭐 여러 인터뷰들을 제가 더블 체크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는 뭐 좀 집중하지 않겠다. 혹은 이번 2025년 리포트에도 비트코인이라고 그냥 딱 명확하게 박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는 비트코인일 것이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제 발언을 빌미로 블랙록의 스탠스는 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ETF가 가장 이제 치솟았던 것도 블랙락의 지속적인 매수세였던 것 같아서 다른 거에 대한 ETF 계획이 없다면 그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마지막으로 저는 한 방이 또 남아있다고 보는 건, 이 트럼프가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 또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올해 커뮤니티비에서 뭐 컨센서스라고 할까요?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연장선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좀 어떤 발언들이 있을까? 검색을 좀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인터뷰 혹은 소스로 이제 나온 것이 엑시오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번 FOMC 때 파월에게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에 대해서 물어본 미디어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인터뷰를 했다길래 좀 한번 자세히 봤는데요. 좀 주요하게 살펴볼 발언이 그 트럼프에게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이제 인용인데, 트럼프가 비트코인은 이제 또 다른 주식시장과 같다라고 표현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트럼프에겐 이미 가상자산은 그냥 금융자산과 거의 동급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임기 초반에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오르길 희망한다.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차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초반이나 뭐 지금의 움직임들이 조정은 나왔지만 어쨌거나 또 연이 바뀌거나 또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하락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위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게 되는 인터뷰 뭐 혹은 인용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이 기관 형님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품는데, 이제 뭐 비트 형님들만 막 달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더리움도 ETF가 있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또 좀 없었나요? 맞습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또 기관들의 움직임에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까 찾아보면 같은 내용, 저희가 별의별 크립토에서 매번 얘기했던 이더리움 ETF는 스테이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최근에 크립토맘이라고 하는 헤스터 피어스 SEC 의원이 또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얘기를 하길 이제 새로 취임하는 SEC 의장과 좀 더 이 스테이킹과 그다음에 현물 상환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에 맞춰서 이것들이 좀 더 빠르게, 엄청난 호재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스테이킹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되면 뭐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약 5% 정도 내외의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지금 사면 이더리움 ETF는 그 수익을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현물을 사신 분들은 스테이킹하면 볼 수 있는 수익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손실을 만회해서 정상평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용어, 현물 상황이란 게 나왔는데 뭐 요것들은 이제 기존에는 매도를 할 때 뭐 직접 사고 팔면서 그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다면 그냥 현물로 이제 사고 팔면서 좀 더 그런 수수료나 그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긍정적인 호재가 또 생기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그냥 트럼프다라고 좀 오해하시거나 그냥 인지하시는 것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그 트럼프 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가의 이름을 빌린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를 매수했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랬을 때 이 스테이킹 관련해서는 라이도 파이낸스 뭐 빗썸에도 지금 거래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다시금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평가가 왜 중요한데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라고 하면 여전히 약 거의 1000만 개에 해당하는 976만 개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이 지금 여기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더리움이 약 3분의 1 정도가 그 스테이킹이 됐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지금 라이도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예치되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또 라이도 파이낸스로 말미암아 어쨌거나 이더리움이 묶이지 않고 또 시장에 다시금 유동성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또 풀려서 시장에 그 자본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ETF 수량을 스테이킹 할 수 있게 된다면 진짜 ETF 구매의 힘이 엄청 세질 수 있는 되게 좋은 변화일 것 같아요. 이게 2025년 상반기에 모두 다 반영돼서 해피한 2025년이 되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 방송을 해오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굉장히 엄청난 랠리가 있었잖아요. 저희 방송 사실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빠르게 가파르게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커버했고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한 주 그리고 올해를 회고하는 어떤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올해도 좀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호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호들은 뭐냐면 그냥 샀으니까 존버하자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저희 방송이 조금 다른 방송과 결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좀 어색하거나 낯설거나 좀 어떻게 좀 내가 투자에 도움이 되지?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좀 시도했던 것이 이 가상자산 투자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자. 좀 그러한 의중을 저희가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플루언서나 뭐 단순히 가격 움직임에 저희가 좀 따라가거나 추종하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을까?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설명해드린 판단이 틀렸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어쨌거나 여러분들만의 관점과 여러분들만의 근거로 좀 각자 보유한 매수했던 근거들을 토대로 좀 목표하는 타겟가까지 좀 수익 실현하기까지 호들하는 그러한 방송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목표로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매수 매도 여기 아래 그림처럼 호들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급하거나 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보유한 종목들을 좀 잘 끌고 가시면서 좀 원하는 수익 실현 또 그러한 객관적인 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시장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기여했으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 최고점에 사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보면 22년에는 그 최고점에서 25%를 남기기가 참 쉽지 않았던 시장이거든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본인이 판단하는 판단 근거 기준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매도를 권유하는 방송이라기보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송이 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같이 호흡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별의별 크립토, 데이터를 기반한 방송, 그리고 내러팀과 있는 방송으로 빗썸은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앞으로도 빗썸 채널 많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2025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